정청래 의원님, 지금 뭐 손혜원 의원님도 뭐 김상조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가 재벌들이 워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싫어하니까 야당한테 조금 압력이나 로비를 넣어서 김상조를 떨어뜨리게 한 일환에서 청문회 때 막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김상조 교수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이러저런 공격의 거리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익스큐즈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사모님? 사모님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별 문제 없죠. 그게 커트라인이 월급 사장, 월급 원장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거는 뭐 그렇고 이제 학교에 취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학교가 일단 그 기간제 교사였고 연봉 2,400만 원에 자격이 토익 901점 이상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90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가 김상조 후보자 아내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901점이나 900점이나 그래서 받아준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좀 이게 커트라인을 왜 901점으로 해? 900점으로 해야지.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좋은 자리면은 지원자가 많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토익 901점 이상 되는데 2,400 연봉 받고 거기 일할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놔요. 그렇지. 우리 좀 그런 게 있지. 이 지금 있잖아요. 김상조든 강경화든 있잖아요. 이낙연이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여기 때는 아무 문제가 별로 안 될 수, 근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 정도는 뭐 저기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 스스로 굉장히 도덕적 검열 기준을 높이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지명해줘가지고. 네. 야, 높이를 낮춰. 여당에도 저런 쓰레기가 있었구나 해서 확 낮춰주면 좋겠네. 다 걸려, 우리는. 이 한 번 맞춰서. 내가 맞춰줄게. 5개 그 있잖아요. 5대 그 범위. 그거 하나 없어. 해당하는 상관 없어. 나는. 축하드립니다. 네. 나는 무소유야. 법정 스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난 거기 동감해. 의원님 말에. 너무 우리는 스스로 높여놨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내치인들이. 선수면에서도 5대 비리에 들어가지. 저는 뭐 몇 년 안 살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논문 썼죠? 논문 지금 써야 돼요. 쓰지 마. 대학원 안 가는 게 좋아. 써야 돼. 아니, 돈만 날리고 지금 써야 돼요, 지금. 몇 안 돼, 년째 못 쓰고 논문을 쓰면 있어요. 안 돼. 다 마치고 못 쓰고 있어요, 박사 과정을. 석사는 있잖아요. 석사는 논문 없는 석사가 있으니까. 그래요. 박사 준비하는 전문 거예요? 석사, 전문 석사. 저는 5개 걸리게 안 걸리게. 걸리죠. 안 걸려요. 유장전입 안 했어? 없지. 그래요? 특이하네. 뭘 또 특이해. 없어. 유장전입은 몇 번 정도 했을 강남?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 없어요. 세금 탈로. 없지, 저는. 그래요? 다음번에 장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아요. 이 두 분은 떨어뜨리겠다. 특히 강경화는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2명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명의 공통점이 사실은 내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인 환대를 받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내부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는 아니지. 말씀이신가요?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무부의 공식 외시 출신이 아닌 북미라인도 아니고 그런 거고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벌들 무슨 공정위 부위원장이 뭐 삼성의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뭐 중계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유착 관계에 있었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공정거래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에서는 상당히 낙마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타겟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저는 미리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안 떨어졌어도 떨어졌다. 이게 막 대서특필되면서 마치 더 떨어져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러면서 사실 이제 질곡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선을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손 의원님,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이중국적, 뭐 세금 늦게 낸 거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중국적이랑 자녀 이중국적이죠. 또 세금 늦게 낸 건 문제가 될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위장전입인데 요즘에 지금 새롭게 나왔는 게 거짓말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까지는 사람들이 뭐 한 건 정도는 또 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봐줄 수도 있었을 이해한다. 텐데.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네, 학교에서 갖고 있는 교장 사택에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친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국민들은 거짓말한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경험이 없잖아요. 네. 장관 해본 경험이 없고 네.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한 경험이 없고 인사청문위원들이 뭘 벼르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면 이것은 물고 늘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면 예. 거짓말할 거리를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얘기했으면 이분이 했잖아, 사실은 처음에. 그걸로 그냥 털고 네. 가는 거예요. 교장주로 했다 했는데 이렇게. 예. 아니 처음에 위장 전입 했다고 그랬잖아. 저희가 먼저. 처음부터 그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때요. 김태호 총리 예. 내정자가 뭐 때문에 낙마를 했는지 아세요? 거짓말 때문에. 예, 거짓말 때문에 낙마했어요. 박연차랑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근데 돈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사진이 나왔거든. 근데 나중에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 한 걸로. 그게 김기춘 거짓말이. 그때. 우리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이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잘 용서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것 김태호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정현말 들었으면 문제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랬으면은 대신 이제 본인이 피곤했을 거야. 알면 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아니,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진 딱 나오니까 김기춘이네 뭐.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웃됐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사청문회 것은 심각하지만 가장 심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을 때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안타까운 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한일 위안부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한테 진위 여부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강경화니까 가능한 얘기거든 사실은.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구테러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또 지금 6월 말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강경화 후보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낙마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누가 해도 하겠죠. 그거야. 그렇죠, 뭐, 예. 예. 정 의원님 아까 그 내부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36명 정도가 2000년 이후로 네. 청문회를 했더라고요. 낙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출신 제로야. 낙마 제로. 나머지 낙마한 사람들이 뭐 12명 되고 다 비의원 출신 낙마했더라고요. 김태호. 때 국무총 그 후보자였었죠. 네. 국회의원 아니었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본인이 총선을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다 거친다고 봐야 되죠. 유권자로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그것을 조치를 해요. 그렇게 되고 또 설령 걸리는 게 있다면 본인이 인사청문회 의원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명하면 되겠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스킬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스킬이 있는 거. 인사청문회에 통과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럴 것 외교부 같진 않아.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혼자 다 뛰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안 근데 되나요, 준비가? 처음에 그 부분이 해명할 때는 외교부 직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인사청문 지명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있는데 후보자가 그 팀한테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요.
근데 경험들이 없는 이런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숨길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이렇게 오판을 대부분 합니다. 야, 이렇게 재판 의뢰하는 의뢰인들과 좀 많이 흡사하네요. 그래요? 네. 이 정도는 재판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변호사한테 다 이야기 안 하는 얘기해줘야 경우가 되는데,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다 능히 넘어갈 수 있고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재판할 때 판사님이 보고, 이 사람 못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해명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잘 이렇게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료를 똑같은 거지. 예를 들면 20, 30년 거를 다 요청을 하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태프들이 다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송문위원들이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지금 유명한 우리 쪽 그 국회의원인데 이니셜. 제이. 근데 본인이 무슨 교통 선진화 무슨 포럼 몰린 걸 했어요. 근데 교통신호 위반을 제일 많이 한 거야.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속도 위반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빨리 다니잖아요. 그럼 속도 위반이 되면 본인은 몰라요. 수행비서가 다 교통법칙금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반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게 본인 걸로 들어가요? 그럼요. 본인 차가 들어간 게? 그럼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도 속도 위반을 했을 수 있어요. 차가. 요새 근데 본인 신호 위반 딱지를 몇 번을 띄더라고요. 본인은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비서들이 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딱지가 끊었는지 속도 위반인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씩 들어와요. 윤비서 안 되겠구만. 지키셔야죠. 주정차 위반도 있고. 아유.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어디 이제 약속장에서 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도 밥 먹으러 오잖아요.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그때 주정차 위반 딱지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죠, 그걸. 차라리 딱지를 우리는요, 끊을지언정 장애인 차선- 주차장에는 세우지 마십시오. 차선 위반을 했는데 이 딱지를 딱 끊은 거예요. 끊었는데 이 이제 교통경찰이 제 차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서. 그러면 당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문 딱 열고 제일 센 걸로 끊으세요. 그래서 그냥 잘하셨습니다. 고대로 끊었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 정권이죠. 전 정권에서 뭐 저도 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방송에 몇 번 그냥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총리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받아 보니까 총리실 누군데 잘 좀 방송에서 말 좀 해달라. 이런 것까지 하는 진짜요? 이런 아이고. 야, 꼼꼼하다. 정편 전담 팀도 있었어요. 아, 이런 진짜요? 전화가 와요. 실제로 와요. 오고 이메일로 지금 우리 후보님의 양력과 그동안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내드리겠으니 한번 좀 보시고 총리실에서? 네, 보시고 잘 좀 해달라. 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잘해달라고 전화가 몇 번 옵니다. 총리실뿐만이 아니고요. 각 기업의 대관팀 있지 않습니까? 대관팀에도 연락 와요. 아, 진짜요? 아까 방송에 다신 말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시 와요. 그죠.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좀 잘하고 있네요. 별 문제 없죠. 그게 커트라인이 월급 사장, 월급 원장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거는 뭐 그렇고 이제 학교에 취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학교가 일단 그 기간제 교사였고 네. 연봉 2,400만 원에 자격이 토익 901점 이상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90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가 김상조 후보자 아내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901점이나 900점이나 그래서 받아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좀 이게 커트라인을 왜 901점으로 해? 900점으로 해야지. 그래서 모르겠어. 그건. 이게 좋은 자리면은 지원자가 많았겠죠.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토익 901점 이상 되는데 2,400 연봉 받고 거기 일할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놔요. 그렇지. 우린 좀 그런 게 있지. 이 지금 있잖아요. 김상조든 강경화든 있잖아요. 이낙연이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여기 때는 아무 문제가 별로 안 될 수 근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 정도는 뭐 저기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 스스로 굉장히 도덕적 검열 기준을 높이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지명해 줘가지고. 네. 야, 눈높이를 낮춰. 여당에도 저런 쓰레기가 있었구나 해서 확 낮춰주면 좋겠네. 다 걸려, 우리는. 이 한 번 맞춰서. 내가 맞춰줄게. 5개 그 있잖아요. 5대 그 범, 그 나는 없어. 해당하는 상관 없어. 나는. 축하드립니다. 네. 나는 무소유야. 법정 스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 거기 동감해, 의원님 말에. 너무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놨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네티즌들이 선수면에서도 네. 5대 비리에 들어가지. 저는 뭐 몇 년 안 살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논문 썼죠.
정청래 의원님, 지금 뭐 손혜원 의원님도 뭐 김상조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가 재벌들이 워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싫어하니까 야당한테 조금 압력이나 로비를 넣어서 김상조를 떨어뜨리게 한 일환에서 청문회 때 막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김상조 교수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이러저런 공격의 거리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익스큐즈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사모님? 사모님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논문 지금 써야 돼요. 쓰지 마. 대학원 안 가는 게 좋아. 써야 돼. 아니 돈만 날리고 지금 써야 돼요. 지금 몇 안 돼, 년째 못 쓰고 논문을 쓰면 있어요. 안 돼. 다 마치고 못 쓰고 있어요. 박사 과정을. 석사는 있잖아요. 석사는 논문 없는 석사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박사 준비하는 전문 거예요? 석사. 전문 석사. 저는 5개 걸리게 안 걸리게. 걸리죠. 안 걸려요. 오. 위장 전입 안 했어요? 없지. 그래요? 특이하네. 뭘 또 특이해요? 없을 수 위장 있죠. 전입은 몇 번 없지. 정도 했을 강남. 저는 안 해요.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 없어요. 세금 탈루. 없지, 저는. 그래요? 다음번에 장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아요. 이 두 분은 떨어뜨리겠다. 특히 강경화는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두 명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명의 공통점이 사실은 내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인 환대를 받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내부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는 아니지. 말씀이신가요?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무부의 공식 외시 출신이 아닌 북미 라인도 아니고 그런 거고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벌들 무슨 공정위 부위원장이 뭐 삼성의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뭐 중계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유착 관계에 있었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공정거래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에서는 상당히 낙마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호해줄 사람들이